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딱 청자켓의 게스 티셔츠 링기거리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뭘까요? 바로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저희 방송에서 뭐 패션의 역사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패션의 역사를 쭉 둘러볼 건데 막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둘러다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패션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멋 좀 내고 막 옷 좀 사고 이러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배가 따뜻해지고 먹고 살만해줘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6.25 전쟁이 있었죠. 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1955년 이후에 이제 바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이후부터 좀 막 경제 성장하면서 옷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60년대 패션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 하면은요, 가장 획기적인 패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세대 때도 용기 내서 입었다는 바로 미니스커트죠. 미니스커트 들어보셨나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윤복희 씨 미니스커트.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치마 짧네요. 그나마 무릎이 보이는 스커트도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그전에 우리들은 개량 한복이라고 그러죠.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식의 플레어 스커트, 게더 스커트 막 이런 식으로 무릎 아래까지만 딱 그렇게 입다가 와, 이렇게 짧게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건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윤복희 씨의 이 미니스커트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썰이 있었어요. 윤복희 씨가 이게 이런 미니스커트 옷을 입고 그 공항에서 딱 이제 미국 갔다 오다가 그게 1967년에 미국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오는데 이게 무슨 남성스러운 패션이어서 계란을 던졌다는 계란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썰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계란을 공항에서 맞은 건 아니랍니다. 윤복희 씨가 계란을 맞은 적은 있대요. 저도 알아봤더니 이제 윤복희 씨가 그렇게 막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진짜 막 이런 할아버지들이나 어르신들이 진짜 욕을 많이 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아니라는 거. 공항은 정말 욕먹을 거를 이미 파악하고 정말 인적이 드문 새벽에 몰래 귀국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윤복희 씨가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인데요. 진짜 짧다. 와, 초마이크로 미니. 지금 제가 입기도 되게 짧네요. 근데 이렇게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수 있었던 건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마른 여자가 또 유행이었어요. 마른 몸매, 씬한 몸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윤복희 씨의 지금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유행했던 트위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트위기는요, 누구냐면 그 앤디 워홀의 뮤즈로 유명해요. 그 트위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패션을 한번 보여드리면 다 말랐어요. 이때 당시 이제 막 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트위기는 사진을 따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모델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랐었습니다. 그 트위기가 약간 윤복희 씨가 한 헤어스타일 같이 그렇게 짧은 헤어스타일이고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여자들도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60년대는 이렇게 미니스커트의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여자들이 가리기에 급급했고 긴 옷을 입고 조심해야 됐고 그런 분위기에서 파격적인 미니스커트는 뭐랄까 여자들에게 신여성 미니스커트 입는 거 우리한테 규제하지 말아라. 60년대에는 미니스커트를 규제했었습니다. 실제로. 풍기물란죄 이러면서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미니스커트 센치 재고 안 돼. 뭐 무릎이 몇 센치. 좀 학생 주임처럼 그렇게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스커트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 해방. 신여성 이런 식으로 미니스커트 그런 상징이었어요. 여성의 활동을 억압하는 그런 보수적인 답답한 그 치마를 제끼고 조숙한 여성의 복장에서 우리가 반기를 든다. 약간 저항의 의미로 미니스커트를 입었었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또 페미니즘에서는 이렇게 약간 짧은 미니스커트 붙는 옷 자체가 이게 남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성상품화되는 옷이다. 이래서 오히려 좀 반대로 요즘에는
이런 성상품의 대표적 상징인 진짜 미니스커트, 뭐 비키니 뭐 이런 식으로 몸매를 부각하는 그런 옷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0년대에는 오히려 성억압에서 반항하는 오히려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의상이었는데 지금은 또 오히려 반대적으로 됐다라는 게 참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행이었고 60년대를 선도하는 건 역시 파격적인 미니스커트였죠. 그래서 너도 나도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막 입었었고요. 그때 막 통행금지 있고 막 그랬었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겨서 저도 막 또 알아봤어요. 그럼 미니스커트를 처음으로 유행시킨 디자이너는 누굴까? 그래서 그 디자이너는 누굴까 한번 알아봤는데 바로 크레주라고 합니다. 앙드레 크레주.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의 그러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앙드레가 붙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앙드레 크레주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봉남 님도 앙드레 김이라는 그런 디자이너 명을 썼죠. 자, 앙드레 크레주는요. 그때 당시 60년대 세계적인 분위기가 유행이 뭐였냐면 우주였습니다. 60년대 처음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런 우주 스페이스, 우리도 우주로 나아간다 막 이러면서 스페이스룩이 유행을 하게 되고 우주복에서 그러한 재질이라든지 뭔가 좀 딱딱한 선의 그런 스페이스룩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뭐 TV 프로그램 막 스타트rek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우주복 그런 게 나오면서 우주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바로 60년대 우주룩, 스페이스룩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보세요. 딱 뭔가 우주복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전사 같은 우주복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고 긴 부츠를 신게 됩니다. 그래서 긴 부츠를 신으면서 그때 당시 부츠가 조금 이렇게 무릎까지만 오는 하얀 부츠, 고고 부츠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행을 하면서 이 스페이스룩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한 거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이 미래지향 패션이라고 크레주의 그 디자인인데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입고 싶어요. 저 줄무늬 성애자거든요. 지금 입어도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60년대 이런 디자인이라니. 예쁘다. 키도 커 보일 것 같아, 세로 줄무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스페이스룩으로 미니스커트가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미니스커트는 지금의 그런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말 그대로 떨어져 있는 스커트가 아니라 이런 원피스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라는 거죠. 아까 윤복희 씨가 입은 것도 원피스 미니스커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합니다. 와, 진짜 짧다. 그때 당시 속바지도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획기적인 패션이죠. 그래서 60년대에는 뭐 그러한 뭐 이런 마른 몸매, 미니스커트, 저항 뭐 이런 의미라면 이런 분위기로 쭉 이어가는데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60년대 남자들의 패션 하면은 60년대를 히트시켰던 바로 비틀즈를 보면 알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틀즈의 그 사진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진이죠. 패러디도 참 많이 했고 영화에서도 패러디 했는데 보면은 약간 나팔바지 같은 거 입었고요. 위아래 청청 패션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었죠. 비틀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깔끔한 모주룩을 선호했었습니다. 보면은요 거기에 거의 셔츠에 좀 카라가 좀 거의 없거나 이렇게 카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좀 카라가 좀 없는 그런 셔츠, 카라 없는 셔츠나 카라 없는 그런 마이, 거기다가 헤어스타일을 좀 둥글게 잘랐습니다. 이거 요즘에 약간 좀 유행하는 남자분들이 입는 저기 약간 우기명 헤어라던가 외모지상주에 나오는 헤어랑 좀 비슷한데? 요즘 다시 유행하는 더블 컷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데 그때 당시 이 둥그런 헤어스타일이 그때 당시로는 되게 획기적인 헤어스타일의 변화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모주룩으로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로 넘어오면서 70년대 중심은 히피족이거든요. 히피 스타일, 약간 집시 스타일, 막 보헤미안 스타일, 그런 막 방황하는 내 영혼, 막 이런 느낌의 그런 스타일. 역시 그래서 비틀즈도 히피 스타일로 입게 되죠. 70년대 비틀즈 히피룩입니다. 히피 스타일러는 일단 페이즐리 무늬, 약간 꽃무늬 많이 입고요. 그리고 머리에 이걸 묶어야 돼요. 뭔가 나도 이렇게 히피 스타일 하고 싶다. 뭐 묶을 게 없나? 근데 이렇게 머리에 뭘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나팔 느낌? 그리고 핵심은 남자랑 여자랑 비슷하게 입는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 옷을 입고 여자도 남자 옷처럼 큰 걸 입고 유니섹스 스타일, 그게 바로 히피 스타일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이 남자분들도 이 여자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요 앞머리 이렇게 말고 일자로 자르고 막 파마하고 이분도 지금 거의 여자 헤어스타일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구분을 좀 없애는 그러한 히피 스타일.
이런 히피 스타일은 1970년대에 열게 됩니다. 1970년대는요, 좀 과도기, 좀 혼란스러운, 불안한 시기였어요. 왜냐면 1970년대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이죠. 막 소련하고 미국이 막 이런 냉전, 그런 막 불안한 상황. 거기다가 베트남 전쟁도 일어났었고, 1975년에. 그래서 뭔가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팔레스타인들 그런 갈등이 계속 나타나고,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시기에 미니스커트가 1960년대를 풍미했다면, 1970년대는 팬츠의 시대였습니다. 와이드 팬츠. 그냥 통짜가 아니라요. 나팔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팔바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도 나팔바지 어느 정도까지 길게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도 한 50cm 입어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0cm? 그러니까 그 위에는 붓고 밑에 퍼지는 나팔이 50cm 정도. 와, 그래서 나팔바지를 펄럭이면서 이렇게 딱 입으면 약간 이너핏 나오는 그런 나팔바지. 그게 또 히피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70년대는 그러한 또 약간 자유,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징, 젊음의 상징으로 청바지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청바지 유행을 이제 선도했던 게 바로 케빈 클라인이었죠. 그래서 케빈 클라인의 그런 CF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케빈 클라인 CF는 핵심이 뭐냐면 야하다. 예, 야해요. 거의 벗고 있든지 벗고 청바지만 입든지 아무튼 기승전 야해요. 요즘에도 야하더라고요. 그런 도발적인 광고가 또 이런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어필을 했고 60, 70년대에는 조금 유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히피 스타일인데 우리나라도 그 히피 스타일이 와서 장발족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빠 유행했던 시기.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요. 그때 히피 스타일을 보면 뭐 요런 스타일. 네. 그 남잔데도 되게 좀 여자여자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 우리 아빠도 되게 말랐었거든. 진짜 엄마보다 몸무게가 더 안 나갈 정도로 진짜 삐쩍 마르셔가지고 장발에 항상 도끼빗을 바지에다 꽂고 다녀서 도끼빗으로 머리 빗고 그래서 장발을 단속을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뭐 위조를 하셨는지 연예인증을 갖고 다니면서 연예인이면 괜찮았었대. 경찰서에 안 끌려갔대. 그래서 연예인증 위조하고 갖고 다니시고 아버지 친구들도 다 장발. 이게 이제 70년대 그런 히피 스타일. 저는 이 히피 스타일 보면은 이분이 생각나던데 약간 집시 느낌, 허경한 꽃꽂이 느낌도 나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히피 스타일은 그런 유니섹스, 뭔가 지금의 그런 자유, 그리고 막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스타일, 기존의 그런 보수적인 것에 반기를 드는 막 그런 스타일을 합니다. 콧물이 나죠, 오늘? 자유, 평화, 전쟁 반대, 뭐 그러한 게 히피 스타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막 머리 장발이고 통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막 히피 스타일 또 사진 있네요. 우리나라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히피 스타일. 아, 야, 내 얼굴을 다 가리면 어떡해. 약간 이런 나팔바지에다가 당당한 여성의 느낌이 나네요. 이런 게 히피 스타일인 건가? 네, 청자켓 입은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머리 두르고 아무튼 이런 것이 바로 70년대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T 가면은요, 그 대학 가면은 정말 통기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디리링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로망스 막 띵띵띵띵띵띵 막 이런 거 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로망, 그게 바로 70년대 감성이죠. 장발에 통기타, 맥주, 청바지, 이런 청년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0년대는요, 더 심한 저항의 시대로 좀 되게 많이 튀는 패션도 미국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뒤늦게 들어오게 되죠. 바로 펑크입니다. 펑크족은요, 70년대 펑크족은 아주 그냥 와우. 이거 무슨 컷이지 이거? 가운데만? 이거 말처럼, 예, 와, 장난 아니다. 헤이아치 컷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리고 남자들이 막 아이라인을 막 까맣게 막 칠하고 이런 펑크 스타일은요, 1990년도에 일본의 그런 비주얼 락하는 엑스제팬, 그런 엑스제팬의 뭐 멤버 히데 이런 애들이 이런 스타일을 막 선호하고 막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거 모이칸 컷. 그리고 히피족에서 조금 더 약간 진짜 약간 이런 비주얼락을 한다든지 글램락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도 나옵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처럼 옷을 입고요. 정말 립스틱 바르고 화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글램락이 더 심해지면 이런 스타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80년대로 넘어와요. 이런 눈화장, 파란 눈화장, 이 헤어스타일 우리 엄마도 한 것만 같아. 약간 머리는 풍성하게 밑에는 요렇게. 요 스타일. 그래가지고 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파마 하셨었는데, 머리 위에는 파마하고, 아래는 스트레이트한 게 유행이었었어요.
되게 웃긴 머리. 머리는 위에는 파마를 뽀글뽀글하고 밑에는 스트레이트야. 잘 상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에는 짧게 잘라. 그래서 파마를 시켜. 밑에는 피게 하는 거야. 약간 이 아저씨랑 헤어스타일 비슷해. 그래서 이런 느낌이 바로 글램락 스타일. 그래서 70년대는 정말 다양한 이런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8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뿅뿅. 자, 80년대로 넘어가면은 디스코의 시대죠. 써니 말하면서 이 80년대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영화 써니라든지 응답하라 1988, 응팔이라든지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코스프레한 게 80년대 스타일이에요. 앞머리 더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껏.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더 떠야 돼요. 더 이렇게 좀 부시시할 정도로 좀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80년대에 책받침 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 시대 때 우리 오빠가 갖고 있었던 책받침에 강수지, 고현정, 이미연, 뭐 외국 배우는 브룩 실즈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책받침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렇게 이런 게 보통 이런 저처럼 옷 입고 요런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책받침 모델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책받침 모델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었었습니다. 자, 80년대에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일단 스카프가 유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흔히 촌스럽다고 할 수 있는 스카프로 머리 묶고 위에 하고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 스타일 역시 나팔 바지 여전히 유행 가고요. 디스코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되죠. 디스코 이게 머리 뽕, 어깨는 넓고 그리고 약간 좀 과한 뽕이라든가 뭐 그런 스타일 이런 게 디스코 스타일. 귀걸이도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훨씬 커야 돼요. 볼드한 큰 귀걸이 이런 게 바로 80년대 패션. 그러면서 80년대에 스포티즘이 바람이 붑니다. 80년대에는 조깅이라든지 에어로빅 우리 엄마도 했었던 에어로빅이 유행을 하면서 이 80년대 스포티즘이 이러한 추리닝 산업에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 요런 패션 여러분 80년대 때 한번 보셨죠? 엄마가 이걸 했다던가 어머니가 이런 옷을 사진을 찍고 있다던가 이 추리닝 입어본 것만 같은 느낌이야. 아무튼 그런 이거 머리에다가 하는 거 아대가 아닌데 헤어밴드 막 이런 거 하고요. 이런 거를 역시 이제 덕선이도 이런 스타일을 역시 유지합니다. 역시 응팔의 스타일. 이게 바로 80년대 감성이죠. 바로 이 바지 승마 바지 위에는 헐렁하고 아래는 좁은 우리 소방차 오빠들이 입었던 그 승마 바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조금 기억이 날랑말랑한 거는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가거든요. 우리 사촌 언니가 이런 승마 바지를 입고 양말을 제가 학생 때는 양말을 2번 접는 게 유행이었었는데요. 그 언니는 양말 어떻게 사면 돌돌이 양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돌돌이 양말? 이거 아시면 아재다. 양말을 절대 접지 않아. 이렇게 말아. 돌돌이 양말이 유행했고 그거 왜 저러나 이렇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띄우고 그런 스타일. 그게 또 80년대 디스코 패션 그런 스타일이죠. 80년대는 뭐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지금 보았을 땐 촌스럽지만 스카프나 뭐 이런 거 청자켓 다 추억이죠. 이런 스타일이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가다가 우리나라 이제 90년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나라 90년대는요 가히 음악의 가요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어요.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뭐 신해철, 뭐 김현철, 뭐 아무튼 너무나 많은 노래. 발라드면 발라드. 그 댄스면 댄스. 요즘은 다 아이돌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발라드만 조금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룹 있고 막 진짜 발라드도 있고 다양하게 음악이 유행을 했었어요. 김건모, 신승훈도 유행을 했었지만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 뭐 엄청 많았죠. 그런 스타일로 유행을 하면서 이제 소위 1990년대 X세대가 나타납니다. X세대. 저희 오빠 시대예요. X세대. X세대 스타일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오빠랑 저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오빠가 하고 다녔던 거 보면 뭐 헤어 무스, 헤어 스프레이, 머리를 다 울백한 다음에 2가닥 남겨놓기, 그리고 힙합 패션, 안전지대, 뭐 닉스, 뭐 그런 거, 미치고런더? 막 이런 거 입고 그랬던 스타일 기억이 나요. 그때는 X세대라서 저희 오빠가 맨날 갔던 데가 락카페. 저는 콜라텍 세대인데 저희 오빠는 락카페를 갔었는데요. 차이는 락카페는 꼭 그게 있어요. 이렇게 천장에 돌아가는 뭐 그 선풍기 같은 거? 망 없는 선풍기. 아무튼 뭐 락카페를 맨날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명동이나 대학로 압구정동 같은 데 보면 X세대 패션이 정말 튄다는 거. 약간 힙합 그런 스타일로. 그리고 그때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은
택을 떼고서 택을 안 떼고 옷을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택을 떼고 입는 건데. 근데 그것이 되게 유행해가지고 우리도 택을 안 떼고, 저도 그때 모자를 사고서 모자 택 안 떼고, 가방 택 안 떼고, 그 유행이라서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협찬 비호합니다.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택을 떼면 못 파니까, 택을 못 뗐던 건데, 그것마저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 자, 90년대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90년대 요거 기억나십니까? 약간 티셔츠에 이렇게 헐렁한 남방 입고, 저 가죽 목걸이! 저거 내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 가죽 목걸이. 여기다 짝꿍 이름 새겼었어. 좋아하는 남자 이름 새기고. 예. 그때 당신 저 머리가 떡진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신 유행이에요. 무스를 발랐기 때문이죠. 이정재 씨가 이렇게 젊었다니. 그리고 저 남방을 입고 안에다가 폴라를 입었던 게 생각이 나요, 저도. 폴라를 입고, 이렇게 약간 칼 하나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세웠죠? 이렇게 셔츠 칼 하나 세우고 폴라 위에다, 흰색 폴라에다가 남방을 입었던 기억이 나요. 또 90년대 패션, 스트릿 패션을 보면, 배꼽티. X세대네요. 지금 이렇게 입어도 촌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 맥도날드 막 입고. 맞다, 저 때 동그란 선글라스. 내가 초등학교 때 멜빵 바지에 동그란 선글라스 입고, 우리 오빠 딱 모자를 깊게 쓰면 안 돼. 살짝 썼던 그때 그 패션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나 진짜 오늘 너무 멋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던. 철이와 미의 그 동그란 선글라스. 이때 90년대 유행이네요. 또 스트릿 패션을 좀 더 보여드리면, 장호일 씨 같은데, 네. 쫄티. 맞아요. 쫄티 유행했었죠. 바지. 90년대 패션 장난 아니다. 배꼽티까지. 완전, 지금도 안 촌스러운데요? 또 다른 90년대 패션 볼까요? 통바지. 맞아요. 통바지 유행했고, 파마머리 통바지 유행했었고요. 또 다른 스트릿 패션을 보여드리면, 룰라를 보는 것만 같네요. 룰라의 김지현 씨가 입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90년대에는 정말 다양한 패션이 계속 유행을 돌고 돌았고, 90년대 패션을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내가 뭐 입었었지? 저 때는 그거 유행했었어요. 90년대 후반에, 칠부 바지. 청바지인데 칠부 바지인데, 나팔인데 칠부. 그거 유행했었고, 쫄티 유행했던 거. ENC 시스템 이렇게 써있는 쫄티 유행했었고요. 제가 돈을 모아서 시스템에서 노란색 쫄티를 하나 사가지고, 사면, 거기서 시스템에서 비닐로 된 쇼핑백이죠. 네, 쇼핑백인데 그걸 가방으로 메고 다녔던 유행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각종 이제 90년대 패션을 보여드렸고요. 우리 90년대 하면 역시 힙합 스타일이죠. 핑크, 듀스, 터보, SS 나오면서 제가 SES가 Oh My Love 이런 거 할 때 그 하얀색 티셔츠에다가 바지는 아이스진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스진 힙합 바지 있잖아요. 여자는 좀 쫄티에다가 힙합 바지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연하늘색 힙합 바지에다가 하얀색 쫄티 입고 다녔던, 그거 입고 교회 갔던 기억나네요. 한껏 멋내고. 그때가 바로 이제 90년대. 저도 90년대 감성 느낌 아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화려한 90년대 IMF의 또 위기를 맞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패션은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죠. 2000년대는 딱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너무 다양해요. 퓨전이고요. 언밸런스 스타일이 2000년대 유행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패션에 이런 패션 잡지나 패션쇼 이런 걸 보면은 어렵게 말해서 미스매치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원피스를 약간 정장 스타일로 원피스를 입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는다던가, 아니면 되게 스포티하게 입은 다음에 구두를 신는다던가, 이런 식의 미스매치. 그거는 진짜 옷 잘 입는 사람만 미스매치 할 수 있지. 내가 입으면 완전 패션 고자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꽃무늬 원피스에다 운동화 신었다가 완전 깼거든요. 정말 그런 거는 패션 진짜 옷 잘 입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대 하면 저도 느낌 알아요. 제가 딱 이제 대학교 갔을 때 느낌이니까. 면바지 유행했습니다. 컬러 팬츠도 유행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서 2003년도 정도는요, 지오다노, 이런 후아유 면바지 유행했고요. 레이어드 유행했어요. 반팔 티셔츠 하나 흰색 레이어드. 그래서 약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흰색 티셔츠는 한 채수 크게, 그리고 티셔츠는 위에 레이어드하는 반팔 티셔츠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주 편리하게
티셔츠에 이렇게 붙어 나오는 레이어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 저희 때는 촌스러운 패션, 아재 패션이었고 반드시 레이어드를 해야 돼요. 여름에 더워도 꼭 두 겹 입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레이어드가 이쁜 거지 붙어있는 건 좀 별로였던 기억이 나고요. 뭐 요러한 패션, 뭐 2000년대는 쭉 이렇게 쭉 이어가죠. 2000년대 패션에서 가장 또 인상 깊은 건 바로 우리나라의 2002년 대한민국 바로 월드컵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월드컵 때는 또 월드컵 패션 또 섹시하게 입는 분들 많았죠. 그 중에 가장 히트 치신 분은 바로 전화 받아 그 미나 이분이죠. 그 나이트에서도 많이 나왔던 에오 이분이죠. 이 정도 몸매 돼야 연하를 엄청난 연하를 사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연하 그분과 결혼했다는 이 미나의 이 패션은 아주 화제가 됐었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때 월드컵 시즌에 정말 이렇게 입으셨던 여자분들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 월드컵의 기쁨과 함께 막 맥주 마시고 막 그러면서 수많은 베이비들이 결혼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2000년대는 쭉쭉쭉 너무 다양하게 유행을 했어요. 하지만 2000년대는 뭐 하나 유행이 딱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패션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개성을 중요시하고 화려하게 입는 사람, 그리고 좀 모더니즘 스타일로 입는 사람, 뭐 다양이죠. 시크하게 입는 사람, 귀엽게 입는 사람.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약간 복고풍이 다시 유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입는 옷 중에 약간 꽃무늬 원피스라던가 이렇게 끈 묶는 뭐 이렇게 이런 블라우스 이런 것도 옛날 스타일이 다시 클래식한 게 다시 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시크한 거 진짜 안 어울려요. 시크한 옷 몇 번 도전해봤다가 완전 망했고, 전 차라리 약간 옛날 스타일, 제 얼굴이 좀 약간 촌스럽게 생겼는지 옛날 감성, 클래식한 거, 한복 뭐 이런 거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요즘 뭐 유행은 워낙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일단 요즘 유행의 선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할 때 겨울옷에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여름옷은 그냥 싼 거 입더라도 겨울옷은 비싼데 투자를 하는데 바로 패딩이죠. 등골 브레이커. 이제 패딩의 유행은 이제 학생 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노스페이스 그 대장 패딩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이어져서 지금도 비싸게 팔리고 있는 패딩, 바로 롱 패딩입니다. 지금의 유행은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계속 롱 패딩이죠. 이게 이제 평창 패딩인데요. 뭐 이런 식의 롱 패딩, 소위 김밥 패딩, 벤치 파카라고도 하죠. 벤치 파카, 긴 거.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 패션 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고 잘 안 팔린다고 그러고 불황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불황의 정말 효자 상품으로 패딩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느 메이커 어떤 롱 패딩 유행이다 그러면은 진짜 품절이 될 정도로 뭐 디스커버리 뭐 유명한 메이커 많죠 요즘에. 코롱, 네파, 뭐 또 뭐 있지? 뭐 데상트? 근데 디스커버리 패딩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다양하게 막 뉴발란스도 있고 그런 데서 비싼 가격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롱 패딩이 또 유행이죠. 지금은 겨울이니까. 근데 이 롱 패딩도 시간 지나면요, 그때 사진 보면서 이게 긴 거 왜 입었지? 김밥 같은데? 막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유행은 또 어떤 게 유행이 올지. 솔직히 롱 패딩은 따뜻한 건 좋은데 불편하긴 불편하거든요. 그걸 벗었을 때 이불처럼 돼가지고 그걸 어디다 놓기도 참 힘들고, 앉았을 때 불편하고, 그리고 막 롱패딩 밑에까지 다 채운 다음에 뛸 때 좁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앞으로의 유행은 도대체 어떤 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패션의 역사, 제 겪었던 이야기들도 썰도 풀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몇 년도에 그 패션이 가장 그리우신지. 저는 학생 때 제가 교복에 떡볶이 코트 입었던 때가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떡볶이 코트가 유행을 했었는데 막 색깔별로 사고 그럴 정도로 약간 복고 스타일의 떡볶이 코트 입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막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패션이 기억이 인상 깊은지 여기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여기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막 제 나이를 많이 유추하시는데 저는 84년생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자,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오빠가 좀 나이가 많아요. 저희 오빠가 77년 롱띠래. 롱패딩에서 롱띠래. 용띠거든요. 저희 오빠 패션을 보면서 많이 그거를 제가 물려입기도 하고 막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